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상 유튜버 스타일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울산 청년센터 공 에디터 활동 그 두 번째 이야기예요. 제가 평소에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던 김짬부 재테크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김짬부님께서 울산에 강연을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강연을 들으러 갔다 왔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제가 맨 처음에 김짬부 재테크라는 채널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러려면 더 거슬러 올라가서 돈,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편인가요? 저는 진짜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면 한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돈에 대한 개념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고 돈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사고를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20대 초반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이 뭘까를 찾는데 굉장히 몰두를 했었고, 돈보다는 나의 적성과 흥미, 재미 이런 거를 진짜 엄청 쫓아서 살아왔다 보니까, 누군가와 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돈에 별로 관심 없는데, 돈을 많이 못 벌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저의 섣부른 판단이었다는 걸 이제 어느 순간 깨달았죠. 저는 지금 28살이 되도록 부모님이랑 아직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막 월세를 직접 낸다거나 이런 경험도 사실 없고, 그러니까 엄청 부모님의 품 속에서 안전하고 안락하게 살아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한 갈망? 이런 게 더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딱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바뀌기 시작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대학생이라는 울타리가 없어지면서 진짜 사회인으로서 내 밥벌이를 하고 살아야 되고, 또 나만의 어떤 직업이 있어야 하는데 뭘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될지 여전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진로에 대한 고민은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긴 한데, 돈에 대한 생각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돈이 뭐 그냥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되지,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돈 무조건 많이 벌어야 된다, 진짜 돈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좀 절절한 마음으로 바뀌었거든요. 제가 돈을 진짜 많이 벌고 싶은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벌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이유고, 그거보다 저에게 더 큰 동기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부모님께 보답하고 싶다? 그 마음이 엄청 커요. 저희 집이 엄청나게 뭐 돈이 많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크게 돈 걱정 없이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끔 서포트 해주신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거잖아요. 마음 한켠에 이게 좀 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이 고생을 좀 덜 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엄청 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유튜브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거나 하고 싶어 하는 거 이런 게 엄청 많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에 있어서 돈이라는 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돈 때문에 못하는 경우를 최대한 안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가지고, 돈을 진짜 많이 벌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진짜 그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고 많이 벌 수 있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진짜 학교에서도 부모님도 안 알려줬고, 뭐부터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사는 법, 적성에 맞는 일을 찾는 법 찾아봤다면, 최근에는 돈 잘 버는 법, 뭐 수익 파이프라인을 늘리는 법, 책도 부의 추월 차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부자의 그릇, 부와 돈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김짬부님 채널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건 저랑 똑같은 여자고 똑같은 나이였다는 건데요. 짬부님 채널에 들어가 보면 딱 메인에 걸려있는 영상이 있는데, 극강의 욜로족에서 프로 저축러가 된 27살 김짬부의 이야기, 이거거든요. 딱 썸네일을 보면 둘이 같은 사람 맞아? 할 정도로 비포 애프터의 사진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짬부님이 이렇게 극강의 욜로족에서
짠순이가 될 수 있었던 계기? 그런 스토리가 되게 신기하고 와닿고 재밌었어요. 물론 저는 좀 타고나게 솔직히 물욕이 별로 없는 편이긴 해요. 저는 물건을 사는 것보다 경험을 위해 소비하는 데는 아끼지 않는 편이거든요.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이런 데 돈을 잘 쓰는 편인데 화장품, 옷, 비싼 물건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짬부님과는 조금 다른 케이스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돈에 대한 절실함과 개념과 이런 것이 없다가 짬부님의 컨텐츠 내용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짬부님이 아마 작년인가 이제 회사를 퇴사를 하시고 이렇게 재테크 유튜버로서 또 강연자로서 최근엔 책도 내셔가지고 작가로서 나날이 발전하시고 자기만의 어떤 입지를 다져가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신기하게 제가 평소에 즐겨보는 좋아하는 유튜버 분들이랑 짬부님이랑 같이 콜라보 컨텐츠도 참 많이 하고 친하고 그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워너비다. 나도 좀 저렇게 되고 싶다 생각을 하던 와중에 진짜 신기하게도 우리 울산 청년센터에서 짬부님을 섭외를 하셔가지고 강연회를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무조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무조건 서포터즈 활동으로 해야겠다 생각을 했죠. 저는 대학생 때부터 강연 듣는 걸 진짜 좋아했는데 사실 서울에 비해서 울산에 좋은 강연을 들을 기회가 현저히 적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또 강연들이 찾아보면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이런 홍보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쯤에서 강연을 들으러 갔던 현장을 잠깐 보고 오실까요? 더욱더 잘 펼칠 수 있는 21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광역시 청년센터 사업지원 이재준입니다. 그러면 청년센터 네, 모든 분들이 오신 것 같아가지고요. 이제 잠시 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냉장고 앞에 이거를 좀 식단표를 해놓는 것도 되게 좀 꿀팁이 돼요. 저는 처음으로 CGV에서 강연을 들었었는데 공간도 되게 넓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강연을 하시는 우리 짬부님이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너무 아쉬웠어요. 사실 강연의 내용은 짬부님 영상이나 책으로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약간 연예인 보러 가는 느낌으로 짬부님 실물도 보고 뭔가 에너지도 얻고 싶어서 간 게 컸는데 아쉽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짬부님의 그런 목소리, 육성을 실제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 에너지는 또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러운 날이었어요. 처음에는 짬부님이 준비해오신 강연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받는 Q&A 시간도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좀 기억에 남았던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진짜 짧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이건 진짜 기본적인 건데 이제 지출의 종류가 3가지가 있다. 고정지출, 변동지출, 누수지출 분류를 하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이거를 한 몇 개월 전에 짬부님을 통해서 알게 됐고 실제로 실천을 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제가 누수지출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가지고 꼭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인데 쓰게 된 거에 대한 분류를 따로 하게 됐거든요. 최근에 이제 누수지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택시비예요. 카카오 택시 어플을 한번 쓰기 시작하니까 이게 약간 늪처럼 중독처럼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조금만 피곤하거나 조금만 늦을 것 같다 할 때 주저없이 택시를 타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제가 좀 고쳐야 하는 소비 습관 중에 하나인데 예전 같으면 그냥 교통비 카테고리에 넣었을 텐데 누수지출로 분류를 하면서 그게 한눈에 이제 보이는 거죠. 이거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가계부를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짬부님을 통해서 더 알게 됐어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가계부를 쓰는 습관은 되게 잘 잡혀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피드백을 하는 게 없었거든요. 사실 그러면 의미가 좀 없어요. 예산을 짜고 그에 맞게 잘 썼는지 체크하고 어디로 돈이 샜는지 이런 거를 피드백을 해야 발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짬부님 덕분에 진짜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얼마를 모아야겠다라는 목표 금액을 설정을 했어요. 1년이 12달이니까 한 달에 모아야 되는 액수가 딱딱 나오거든요. 그거를 모으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써야 하고 뭐 이런 게 조금 정리가 되더라고요. 물론 이거대로 못 지키는 달도 있고 하지만 일단 중요한 건 내가 의식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목표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진짜 크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아껴 써야지 하는 거랑 내가 얼마를 모아야 되고 그래서 얼마를 써야 되고 얼마를 저축해야 된다. 이거를 알고 있는 거. 이건 진짜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말도 굉장히 와닿았는데 소비는 곧 감정이다. 사실 우리가 소비를 할 때 감정적으로 내 감정 상태에 따라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기분 안 좋으니까 막 치킨 시켜 먹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진짜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서 먹을 때도 있지만 기분이 안 좋은 날에 더 비싼 걸 사 먹는다든지 뭔가 쇼핑을 한다든지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저의 경우를 예로 들면 쇼핑은 잘 안 하지만 제가 한창 좀 우울하고 뭔가 마음이 공허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술을 그렇게 마셨더라고요. 그 허전함을 약간 술자리로 달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건강한 소비가 아니죠. 왜냐면 돌아서면 좀 허무하거든요. 그때 현타를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또 반복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자괴감은 더욱 커져만 가고 돈은 돈대로 쓰고 지금 생각하면 진짜 좀 아까운 돈이더라고요. 요즘에는 감정 상태가 그때에 비해서 되게 안정되다 보니까 술 생각이 안 나요. 술자리 뭐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렇게 내 감정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소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물건의 필요 여부보다 중요한 건 내 현재 감정 상태를 아는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소비로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을 짬부님이 많이 하시거든요. 소비가 아닌 다른 것들로도 얼마든지 나를 증명할 수 있는데 약간 사람들이 그 방법을 잘 모르기도 하고 뭔가 플렉스함으로써 자기를 증명하는 하지만 공허함이 오히려 더 커지는 그런 현상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이 말도 굉장히 좋아해요.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버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5만 원짜리 어떤 물건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안 사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5만 원을 아낀 게 아니라 나 5만 원 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약간 관점의 전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짬부님 영상들 중에 가계부 언박싱 컨텐츠가 있거든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막 유튜브에서 명품 하울, 언박싱 이런 컨텐츠가 언젠가부터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짬부님은 짠테크를 소재로 어떻게 하면 이제 20대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가계부를 언박싱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도 굉장히 와닿았는데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막 그걸 약간 비꼬는 말들로 티끌 모아봤자 티끌이다 이런 말들도 하잖아요. 그런데 짬부님이 티끌을 모아본 사람만이 태산도 굴릴 수 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와닿았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돈부터 관리를 잘 해야 당연히 더 큰 돈도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좀 돈과 재테크에 대한 평소 제 생각을 말해봤고 또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짬부님을 만나고 온 이야기도 해봤는데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오늘 이야기한 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이랄까? 앞으로도 좀 돈이나 재테크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어떻게 실천해나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랑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청년센터에서 다양한 활동들 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영상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빠른 시일 내로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